학부모 워크숍 형태로 이제 진행이 돼서 소그룹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면 제가 이제 권하의 하나의 이제 이벤트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기유발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동기유발 요소는 부모하고의 어떤 유대관계, 부모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아이의 마음, 그리고 친애의 관계,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소로서는 실제로 호기심 유발이 일어나야 된다. 호기심이 유발이 되어야지 아이가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계기 혹은 자극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체험 학습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6, 7년 전까지는 그래도 커뮤니티 규모도 좀 작았고, 그리고 상당 부분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제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많이 취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현장 체험 행사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꼴이죠. 되게 박물관, 과학관, 천문대, 만들기 체험, 그다음에 생태 체험, 혹은 안전 체험, 혹은 농장 체험,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깐부 그룹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룹이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게 되면 그야말로 박물관 깨기 프로그램을 소그룹들이 주도가 되어서 진행됐으면 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체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자기 또래들과 같이 가는 체험이 훨씬 강력한 동기유발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곳을 가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이든 커뮤니티 안에서 만난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건 상당히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사를 진행할 때는 제가 대학생 아르바이트한테 사실은 아이들을 떠넘기고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일부 조금 희생정신이 계신 부모님들의 자원봉사자들이 포함이 돼서 몇 분들이 어렵게 아이들을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이제 박물관 같은 데를 이제 구경하는 그런 시간을 두세 시간 갖는 사이에 저는 이제 다른 아이들의 이제 부모님들과 이제 일종의 집단 상담을 두세 시간 갖는 그런 이제 형태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스태프들이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20명, 30명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 행사를 한다?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통제되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전에도 진행됐을 때 상당히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던 사람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이들이 전혀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현대사 박물관이 한 4층 건물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두세 시간 동안에 제각기 각 층에서 돌아다녔어요.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돌보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형국이었고, 두세 시간 정말 이제 아이들이 무슨 또 사고를 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실제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걸 수습하느라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이렇게 친하게 된 아이들이 네다섯 그룹이 되어서 작은 규모로 그런 곳들을 다녔으면 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물론 그때 누군가가 재밌는 도슨트 역할을 해준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이든 커뮤니티의 아이들 중에 대학생도 되고 그런 경우에 그런 친구들이 동생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면 더욱 좋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서로 그런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은 규모의 4명, 5명들이 그룹을 지어서 그런 박물관이나 과학관 같은 체험 행사 활동을 열심히 하면 상당한 동기유발 효과가 생기고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격렬해지면서 상호 모티베이션이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누군가가 어떤 것에 대한 좀 더 깊은 지식 혹은 깊은 이해도 혹은 몇 가지 이제 남들이 갖지 못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노출이 되면요,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나도 한번 해보겠어, 그런 자연스러운 동기유발도 일어나게 되고요. 아이들이 그런 동기유발만 되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잠재 역량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발현되고 개발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발견됩니다. 또 체험 행사 말고도 제가 또 하나 권하고 싶은 것은 하우스 콘서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팬데믹 이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에 가서 하우스 콘서트를 하기는 했었죠. 근데 이게 점점 이 커뮤니티가 커지다 보니까 너무 규모가 커지니까 도저히 하우스 콘서트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아이도 30명, 40명 되고 큰 이제 무대를 빌려서 100명, 150명이 그런 상황이 되면 하우스 콘서트를 하기가 어렵죠. 처음에 시작할 땐 사실 5가족 정도, 15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정도가 모여서 그 행사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첫 행사는 오히려 뭐 생각보다는 이제 참가자가 많아서 한 20가족 모이기도 했지만 어떤 해에는 5가족, 6가족 정도가 발표를 하고 한 3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행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커뮤니티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고 아까 얘기한 이제 그런 깐부 그룹이 형성이 되면 사실 5가족, 6가족들이 그야말로 뭐 거실이 넓은 집이면 집에서 모여서도 되고요. 아니면 정말 작은 이제 공간을 하나 구해가지고 하우스 콘서트를 충분히 재밌게 지낼 수 있습니다. 뭐 대개의 경우는 아이들이 간단한 악기 연주 같은 거 하나 하거나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시를 낭송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외국어로 된 뭐 1년에 정돈된 연설문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2, 3년 전에는 뭐 지하철 덕후 모임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지하철역을 줄줄줄 외우는 뭐 그런 아이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주기율표를 외우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10개 국가, 뭐 15개 국가의 뭐 인사말을 뭐 차례대로 뭐 얘기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요. 마술 공연을 하는 아이도 있고요. 춤을 추는 아이도 있었고요. 아니면 자기가 만든 시를 이렇게 낭독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암송하는 아이도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작은 콘서트들이 열릴 수 있다면 사실은 뭐 그런 행사를 위해서 평일날 학교 가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정도 시간을 정해서 그런 행사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장소를 구하기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 깐부 그룹이 형성이 된다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박물관 깨기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런 것도 좀 관련된 자료를 좀 모아서 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콘서트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라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것들도 뭐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벼룩시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룩시장도 점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더라고요. 넓은 장소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공공장소에서 일종의 벼룩시장이라는 게 상거래니까요. 이게 뭐 우리들끼리 한 10가족 정도가 모여서 할 적에는 뭐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게 40가족, 50가족이 쫙 모여가지고 자판을 깔아놓고 무슨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원 관계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무슨 상업적인 행사같이 느껴져가지고 규정을 따라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든가 뭐 이제 이런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현금으로 뭐 물건 주고 받아서는 안 되고 뭐 가짜 돈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작은 규모로 할 적에는 정말 10가족 한 2, 30명들이 텐트를 치고 날씨 좋을 때 바람을 쏘이면서 잔디밭에서 잠깐 한두 시간 이제는 실컷 갖고 놀다가 재미없어진 장난감이나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고 아니면 재능 기부 형태로 아니면 재능을 파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